안녕하십니까. 합격단 2주차 수업 들어갑니다. 우리 합격단 1주차 결과를 보면 그다지 뭐 점수가 막 평균 7, 80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 너무 안 나왔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시간 딱 재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0분을 딱 주고 30분 내에 못 풀면 문제가 탁 닫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난 다음에 책 펼쳐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전에 항상 지난주에 문제 20개 중에 내가 왜 틀렸지? 그 다음에 정답률이 20% 내외인 부분만 뽑아서 복습을 합니다. 틀린 것 또 틀리는 법칙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문제 왜 틀렸을까? 다시 한번 짚고 가자 하는 것 볼게요. 용어. 이 용어 부분은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용어 같은 기본적 개념을 잘 신경 안 씁니다. 민법이든 모든 법은 기본적 개념부터 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걸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고 쉬운 걸 많이 냅니다. 자, 이게 바르지 못한 것 몇 개냐. 자, 광역도시계획. 요거 광역시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 계획이다 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얘는 하나 틀렸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자, 얘도 수도 없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군 구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나와야 되는데 구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이게 기출된 문제인데 딱 보고 이제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거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 틀렸다는 얘기는. 따라서 얘도 틀렸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나오면 두 가지 포인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안에 일부라고 해야 되지. 자,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특별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라고 해야 되지. 전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전부라고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막 안 된다는 거. 일부. 그리고 요거 맞네.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래서 얘는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그대로 요 앞에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거 워낙 자주 나오죠. 틀렸다는 거. 따라서 바르지 못한 거 몇 개냐 할 때 3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보면 여러분 만약에 32회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은 엄청 정답이 제일 낮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기본적인 개념을 도외시하고 본론 강론 들어가서 어려운 것만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 개념들을 천천히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걸 체크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따라서 금방 얘기한 거 다시 또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또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야, 이 문제는 뭐 모의고사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그러면 그 6가지를 말한다 해가지고 요것은 그야말로 팔뚝에다가 쓸 정도로 해야 돼요.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 계획이다. 그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들 해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라 계획이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 아니에요. 여러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법이 바로 무슨 법일까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잖아요. 수산자원관리법. 따라서 행위제한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요 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 아셔야 돼요. 이게 찾아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 내용 6가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하고 하는 것,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 행정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아셔야 돼요. 행위제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여기서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놓으니까 요걸 앞에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 두 개잖아요. 용도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짜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하는 게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행위자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얘도 어떻게 20%대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7, 8월 되면, 야,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민망하구만 하고 스스로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린 건데, 앞으로 틀리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 또, 요 도시군관리계 틀린 것은, 야, 이게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흐력은 지정도면 고시한 날부터다. 다음 날이 아니라고 모든 책의 선생님들 전부 다 얘기하거든요.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5일 날 관보에 결정을 해서 고시했고, 그 한 달 뒤 4월 5일 날 지형도면에 고시를 했다. 그럼 효력 발생은 이때부터예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와 관계없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러니까 그 용어를 눈으로 보지 마시고 머리로 보지 마시고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그리고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해놓으면 객관식 문제 풀린단 말이에요. 이 지문은 숱하게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절대 틀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건 뭐 고도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입지규제 관련된 것, 얘네들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부합되어야 되고, 조속히 입안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광역도시계획 짤 때 동시에 같이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건 1번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틀린 것은 똑같은 주제인데 슬쩍 바꿔놓죠.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 입안권장. 자, 여기서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 당연히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특별시, 광역시 나오니까 시군, 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짜는 장기계획이거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한다. 따라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에서 짜는 계획이기 때문에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정계획이다 라고 해요. 행정계획. 따라서 이런 행정계획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짜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짤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 제안할 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하고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30일 연장 통보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게 틀린 거죠. 자, 완전히 답이 보이는데 살짝, 자 16번하고 자 같은 문제인데 14번 보세요.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14번, 16번인데 똑같은 지문인데 어떻게 이거를 못 찾아내서 정답률이 20%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 입안할 때 주민들 의견 듣고 타당하다면 반영하고. 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국방상 기밀을 위반한다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경미한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죠. 이때도 관련 중앙부처장이 요청할 때만. 따라서 이 정도 문제에서 답을 못 찾으면 안 되죠. 자, 기득권 보호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되면 3월 내 신고하고 3월이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신고 3월이 예?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만약에 그 전에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어 버렸다. 3월 내 가서 해당 사업 내용을 신고하면 기득권 인정해줘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자, 이 지문의 논점이 뭐냐면 아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그 6개 있잖아요. 그 6개 이런 것들 결정할 때는 자, 그것이 만약 결정권자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 대도시지장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래서 중앙에 두면 국토교통부에 두면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 지자체에 두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심의위원회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건축법이 건축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결정할 때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 소개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제한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소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가지 결정할 때 전부 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는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밴드 글 올린 사람 중에 그러면 자, 보통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말단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입법적으로 약간 미비한 건데 원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50만 넘는 대도시시장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지구단위 관련된 거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거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처럼 만들어 놓고 쓰다가 그리고 바야흐로 몇 년 전에 일반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개정만 해, 그것만 개정했지. 그럼 얘들 결정할 때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해야 될까? 안 할까? 그런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누가 하냐가 문제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도 소집하라는 게 논점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일반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 제한 들어가는 거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내질 않죠. 그래서 5번 이런 지문은 누가 중요한 게 시도지사 뭐 시장군수 들어가면 어떡하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항상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대책위원회 결정한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건축 제한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그러면 용도 지역들, 지구들, 구역들 시설 설치하기 위한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공동심의 거칠까?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꼭 건축위원회만 또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시장군수들이 결정할 때도 똑같겠죠. 유추 해석을 하니까. 근데 법조문이 없어 그걸로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물론 유추해서 시장군수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거는 건축위원회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입안해달라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지 주민들은 제발 직접 입안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할 때 기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략,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기지, 그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 기지, 산업유통.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 대체할 일만 나오는 거하고 입지 경우는 추가된 거죠. 이거 외의 것들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504 이상 동의받고 나머지 3분의 2 동의받고 이때 국공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이 정도 딱 기억을 해 놓으셔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푼 문제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은 네 문제 뽑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꼭 복습을 다시 해 놓으세요. 틀린 것도 틀립니다. 틀린 걸 안 틀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살아남습니다. 합격단은 곧 공법 정복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한테 꼭 신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자고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